그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의 기억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정인호는 서재의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7년이 지났다. 아들 정우가 사라진 지 정확히 7년째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인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그 누구도.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집요하게, 마치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굳어졌다. 화면 속 여자의 얼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 7년 전 아들과 함께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며느리 윤지연이었다. 아니, 그녀를 닮은 누군가였다. 정인호는 문을 열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예요. 지연이에요. 목소리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정인호는 알고 있었다. 윤지연은 죽었다.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 장례식도 치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선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요? 정인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지만 여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정우가 살아있어요. 그 말에 정인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정우가 살아있다고요. 기억은 잃었지만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정인호에게 건넸다. 사진 속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다. 여인 얼굴, 긴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정우였다. 7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님.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7년 전 그날 밤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정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들어와요. 그렇게 낯선 여자는 정인호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빗물이 현관 바닥에 흘러내렸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거실의 소파에 앉은 여자는 젖은 옷도 개의치 않은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정인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모든 것이 윤지연과 똑같았다. 얼굴, 목소리, 몸짓까지.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달랐다. 윤지연에게는 없던 차가움이 그녀의 눈빛에 있었다. 정우는 지금 서울대병원 특수병동에 있어요. 3년 전 한 어촌 마을에서 발견됐죠.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로요. 신원 확인도 안 됐고 그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3년 전이라고? 네. 이상하죠? 7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왜 4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자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4년 동안 정우는 어딘가에 있었어요.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제가 그 병원에서 정우를 찾았을 때
그의 뇌 MRI 결과를 봤어요. 일반적인 기억 상실과는 달랐어요. 해마 부분에 특정 패턴의 손상이 있었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뇌 영상 사진들과 의료 기록들이었다. 신경과 전문의 3명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어요. 인위적 개입의 흔적이 있다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기억을 조작했다고요. 정인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 뇌 영상에는 정말로 이상한 패턴들이 보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얼굴이 저라는 거예요. 윤지연, 그의 아내. 다른 건 다 사라졌는데 저에 대한 기억만큼은 너무나 선명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처럼요. 당신이 정말 지연이요?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전 윤지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의 기억 속에서 저는 윤지연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버님? 정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 제 얼굴을, 제 모습을, 제 존재를 정우의 뇌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7년 전 그 사고 이후에요.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왜 저한테 왔소? 정인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버님이 답을 알고 계시니까요. 여자가 일어섰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빗속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인호 재단 산하의 신경과학연구소, 기억 연구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죠. 그리고 7년 전 그곳에서 최초의 인간 대상 기억 조작 실험이 진행됐어요. 어떻게? 첫 번째 실험체의 이름이 뭐였죠, 아버님? 여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다. 윤지연 1호. 그게 제 코드명이었어요. 정인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그때 그 여자였단 말이오? 네. 정우와 결혼하기 전 저는 아버님의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신경과학 연구원이었죠.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기억 이식 기술의 첫 실험체가 됐어요. 여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처음엔 자원이었어요. 제 연구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험이 시작되고 나서 알았죠. 이게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는 걸요. 지연, 제 기억이 지워지고 새로운 기억이 심어졌어요.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요.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정우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며느리의 기억이요. 정인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실험은 실패했소. 당신은 죽었소? 죽었다고요? 여자가 비웃었다. 아니에요. 전 도망쳤어요.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화재가 났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빠져나왔어요. 신원을 바꾸고 얼굴을 조금 고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죠. 그럼 7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찾을까 봐요.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정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여자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우의 기억 속에 있는 윤지연은 제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실험 전의 제 모습이에요.
아버님이 제게 심어 넣으려 했던 그 완벽한 며느리의 이미지가 이번엔 정우에게 심어진 거예요. 무슨, 이해가 안 되세요? 간단해요. 아버님은 실험을 계속했던 거예요. 저에게 실패한 그 실험을 이번엔 정우에게 성공시킨 거죠. 정인호는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왜 내 아들에게 그런 짓을, 왜냐고요? 여자도 일어섰다.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정우는 아버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재단 일에 관심이 없었죠. 연구소의 비윤리적 실험들을 알고 나서는 아버님과 대립했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기억을 바꿔버리기로요. 근거가 있어? 여자는 USB를 가리켰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연구소의 모든 기록이요. 정우를 실험체로 등록한 날짜, 실험 과정, 그리고 아버님의 직접 서명까지요. 정인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어떻게, 그걸, 연구소에 아직 제 권한이 살아있더라고요. 7년 전 제가 죽은 걸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계정을 삭제하지 않으셨겠죠. 여자는 USB를 집어들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 회장이 친아들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요? 무엇을 원하는 거요? 정인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간단해요. 정우를 돌려주세요. 원래의 정우로요. 그건 불가능하오. 왜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소. 조작된 기억이 그의 뇌에 완전히 통합됐어요. 이제 그걸 되돌리면 정우는 죽을 수도 있소.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아버님은 정우를 영원히 그 상태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가짜 기억을 가진 인형처럼요? 적어도 살아있소. 그게 삶인가요? 정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일 정우를 만나러 가겠어요. 아버님도 함께 가시죠. 그리고 그 아이 눈을 직접 보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그 공허한 눈빛을요. 여자는 코트를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7년 전 제가 연구소에서 도망칠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윤지연 1호 실험체, 기억 제거 완료. 그때 전 알았죠. 아버님에게 사람은 그저 실험 재료일 뿐이라는 걸요. 문이 닫혔다. 정인호는 홀로 거실에 남아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인호는 여자와 함께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특수병동. 경비가 삼엄한 복도를 지나 한 병실 앞에 섰다. 여자가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한 남자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정우야. 여자의 목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정인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여인 얼굴, 긴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텅 빈 듯 하면서도 어딘가 간절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지연이구나. 정우가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오신다고 했잖아. 기다렸어. 정우야, 이분은. 여자가 정인호를 가리켰다. 정우는 정인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인식의 빛이 스쳤다. 아버지, 정우야, 나다. 정인호가 한 발 다가섰다. 하지만 정우는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 당신이 왜? 정우야, 괜찮아? 여자가 정우의 팔을 잡았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다. 머리가 아파.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요? 정인호가 당황해서 물었다. 여자가 그를 노려보았다. 기억이 충돌하고 있어요. 조작된 기억과 진짜 기억이요. 빨리 의사를. 아니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정우를 침대에 앉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우야, 나를 봐. 내가 누군지 정말로 알아? 지연이, 내 아내. 아니야. 생각해봐. 정말로 기억나?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결혼은 언제 했는지.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기억이 없어. 그냥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만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누군가 내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었기 때문이야. 무슨? 정우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정인호를 향해 외쳤다. 정인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정우야, 진정해라. 내가 오해를. 오해? 이게 오해라고?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거 3개월 전에 발견했어. 내 옷 안주머니에 있었던 거야. 노트는 암호로 가득했다.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 하지만 며칠 동안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해독이 됐어. 이건 일기야. 내 일기. 정우가 노트를 펼쳤다. 중간쯤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봐. 아버지가 날 지우려 한다. 내가 가진 기억까지. 병실이 조용해졌다. 오직 정우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내가 이런 걸 썼어? 그리고 왜 나는 기억이 안 나? 정인호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해. 정우가 노트를 집어 던졌다. 노트는 정인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정우야. 여자가 다가가 정우를 껴안았다. 진정해.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서두르면 안 돼. 하지만 나도 7년이 걸렸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정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누구야? 여자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나는 윤지연이 될 뻔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넌 정우가 될 뻔했던 사람이고. 그날 밤 정인호는 자신의 연구소로 향했다.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지하 5층으로 내려갔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연구실 문이 열렸다. 컴퓨터 화면들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정인호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들을 열었다. 피실험자 1, 윤지연, 상태 실패, 피실험자 2, 정우, 상태 진행 중. 화면을 스크롤하자 수십 개의 이름이 나타났다. 모두 진행 중이거나 실패로 표시되어 있었다. 성공한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었다. 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인호가 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주임 연구원 강민수였다. 윤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네. 그녀가 정우를 만났다는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알아. 강민수가 다가왔다. 위험합니다. 그녀가 정우의 기억을 자극하면. 알아. 정우가 죽을 수도 있지. 정인호는 화면을 끄고 의자를 돌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지연을 제거해야겠지. 강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인호가 일어섰다. 최대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걱정 마십시오. 강민수가 물러갔다. 정인호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이 7년 전부터 잘못되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몰랐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정우가 웃고 있는 사진.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였다. 정인호가 기억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 여보,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연구실을 나섰다. 길고 어두운 복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여자는 정우의 병실에서 밤을 보낸 뒤 잠시 병원을 나섰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카페를 나서자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타세요. 강민수가 차 안에서 말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다. 강민수 박사님이시군요. 오래간만이에요. 윤 연구원. 아니, 이제 뭐라고 부르죠? 지연이라고 부르세요. 어차피 제 이름이니까요. 차가 출발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요. 죽일 건가요? 여자의 질문에 강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직설적이시네요.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요. 차는 한적한 창고 단지에 멈췄다. 강민수가 먼저 내렸고 여자도 따라 내렸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강민수가 여자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가진 USB, 그거 진짜입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자가 USB를 꺼내 건넸다. 강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다. 이게 다 실험 기록? 7년치 전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강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이 정도로. 거짓말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사님도 실험에 참여했잖아요. 제 기억을 지우는 작업에도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제안이 있어요. 제안? 도와주세요. 정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요.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정우가 죽을 수도 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사는 게 사는 건가요? 그래도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조작된 기억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제게는 시간이 있었어요. 7년 동안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요. 하지만 정우는요? 그 아이는 매일 거짓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럼 안전한 방법을 찾아요. 박사님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잖아요. 강민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강민수는 여자와 다시 만났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방법을요? 정말요? 기억 역전 프로토콜입니다. 조작된 기억을 서서히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원래 기억을 자극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강민수가 파일을 펼쳤다.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우를 연구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곳에 필요한 장비가 있거든요. 정인호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강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횡령 증거요. 연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저도 나름의 보험이 필요했거든요. 여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인호의 서명이 곳곳에 찍혀 있었다. 이걸로 회장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조용히 협조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든지. 위험한 도박이네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나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 밤 정인호는 서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다. 강민수로부터였다. 회장님, 당장 연구소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정우가 위독합니다. 정인호는 즉시 연구소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의료진이 아니었다. 강민수와 여자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정우였다. 이게 무슨 짓인가? 조용히 하세요. 여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회장님의 횡령 증거입니다. 그리고 불법 인체 실험 기록이고요.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히 지금부터 저희 말을 들으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 신문에 회장님 얼굴이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정인호는 이를 갈았다. 무엇을 원하는가? 간단해요. 정우의 치료에 협조하세요. 강 박사님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조작된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거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봐야 알죠. 여자가 정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동의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정우가 정인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가짜 기억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죽는 게 나아요. 정인호는 비틀거렸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정우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정우의 눈빛은 간절했다. 정인호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 내가 직접 지켜본다. 모든 과정을. 치료는 다음 날 시작됐다. 정우는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았고 머리에는 수많은 전극이 부착됐다. 화면에는 그의 뇌파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1단계를 시작합니다. 강민수가 버튼을 눌렀다. 정우의 몸이 경직됐다. 정우야, 괜찮아? 여자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무슨 느낌? 머릿속이 흔들리는 것 같아. 뭔가 떠오르려고. 화면의 뇌파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기억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수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조작된 기억과 원래 기억이 경쟁하고 있어요. 정우 씨, 집중하세요. 진짜 기억을 찾으세요.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땀이 흘렀다. 뭔가 보여. 연구소, 불, 비명소리. 계속 말해요. 뭐가 보이는지요. 아버지가 서류에 서명하고 있어. 그리고 정우가 비명을 질렀다. 뇌파가 폭발적으로 튀었다. 중단해야 합니다. 정인호가 외쳤다. 아직 아닙니다. 강민수가 다른 버튼을 눌렀다.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정우 씨, 견뎌내세요. 정우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보여. 지연이. 아니. 다른 사람. 그녀가 도망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계속해요. 나는 그녀를 쫓고 있어. 아버지를 막으려고. 하지만 정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사고가 나고 그 다음은 1단계 완료. 강민수가 장비를 껐다. 정우는 의자에 축 늘어졌다. 정우야. 여자가 그를 흔들었다. 정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기억이 조금 돌아왔어. 그는 정인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날 연구소로 데려갔어요. 사고 후에. 그리고 그만. 정인호가 소리쳤다.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왜요? 진실이 두려우세요? 여자가 정인호를 노려보았다. 정우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하지만 2단계는 내일 진행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정인호는 혼자 남아 옛 기록들을 뒤졌다. 7년 전에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 윤지연이 연구소에서 탈출했을 때 정우가 그녀를 쫓아갔었다. 아버지를 막고 그녀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도중에 사고가 났다.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다. 정인호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묻고 아들을 지킬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다. 윤지연은 죽은 것으로 처리했고 정우는 연구소로 데려왔다. 그리고 4년 동안 정우의 기억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우의 뇌가 기억 조작을 거부한 것이다. 부작용이 심해져서 결국 정우를 바깥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기억을 잃은 채로.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정인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2단계 치료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깊은 기억을 건드리는 작업이었다. 준비됐습니까? 강민수가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합니다. 정극의 전류가 흘렀다. 정우의 몸이 뻣뻣해졌다. 정우야, 내 목소리 들려?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들려. 좋아. 이제 7년 전으로 돌아가. 그날 밤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불이 났어. 연기가 자욱해. 누군가 도망가고 있어. 여자. 흰 가운을 입은 여자. 그녀가 누구야?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그녀를 알아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사람. 내게 중요한. 계속해. 나는 그녀를 쫓아가.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막아야 해. 그녀를 지켜야 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를 몰아. 빗속을. 그녀를 따라잡아. 그리고 갑자기 정우가 비명을 질렀다. 뇌파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충격. 엄청난 충격이. 차가 미끄러져. 우리는 정우야. 여자가 그를 흔들었다. 깨어나. 지금 깨어나. 하지만 정우는 계속 중얼거렸다. 피. 많은 피. 그녀가 움직이지 않아. 내가 그녀를 죽인 거야.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여자가 소리쳤다.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정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진짜로 보는 것 같았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 그래. 나야.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윤지연이야. 내가 구하려 했던 그 사람. 하지만 당신은 죽었어. 아니야. 살았어. 우리 둘 다 살아남았어. 정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진짜 감촉이었다. 정말 당신이야? 응. 그럼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어. 동료였지.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어. 너는 나를 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더 있어. 느낌이. 당신에 대한 감정이. 그건 조작된 거야. 아버지가 내 머릿속에 심은 거라고. 정우는 정인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정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해요. 왜 내 기억을 조작한 거냐고요. 너를 지키려고. 지킨다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정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극들이 떨어져 나갔다. 내 인생을 빼앗아 놓고 가짜 기억을 심어 놓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정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난 7년이. 아니,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는데? 정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누구야? 진짜 나는 누구란 말이야? 여자가 그에게 다가갔다. 정우야, 괜찮아. 우리가 함께 찾을 거야. 진짜 너를. 하지만 어떻게 3단계가 남았어. 마지막 단계. 그걸 끝내면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야.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끝까지 해보자. 3단계 치료는 가장 위험했다. 모든 기억 차단을 해제하고
뇌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민수가 경고했다. 성공하면 정우 씨는 모든 걸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겠죠.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정우야.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잖아. 정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극이 부착됐다. 회장님, 강민수가 정인호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정말 계속하시겠습니까? 정인호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빛은 확고했다. 계속하게.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메인 스위치에 손을 얹었다. 기억 복원 프로토콜 3단계. 시작합니다. 전류가 흘렀다. 정우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뇌파가 폭풍처럼 요동쳤다. 정우야, 버텨. 여자가 외쳤다.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 거품이 흘렀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혈압 급상승, 뇌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강민수는 스위치를 끄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갑자기 모든 기계가 멈췄다. 경보음도 사라졌다. 정우의 몸도 축 늘어졌다. 정우야. 여자가 달려가 그를 흔들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 박사님, 기다리세요. 강민수가 모니터를 확인했다. 뇌파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정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자를 보았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더 낮고 더 확고했다. 기억나. 전부 기억나.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다 기억나? 응. 연구소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것, 내가 실험체가 되겠다고 자원했을 때 내가 말렸던 것, 그날 밤 내가 도망쳤을 때 내가 쫓아갔던 것, 전부.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정인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도요. 정우야. 4년 동안 나를 지하에 가둬놓고 내 뇌를 갖고 실험했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고 실패하면 또 지우고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실험쥐인 것처럼. 정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정우가 비웃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범죄자예요. 그리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해요. 정우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우는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자.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 경찰서. 모든 걸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들이 연구소를 나서려는 순간 문이 잠겼다. 강민수가 비상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것이다. 죄송합니다. 강민수가 말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무슨?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정인호가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정우야, 내가 기억을 되찾은 건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순 없어. 농담이죠? 아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끝나. 재단도 연구소도 나도.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해요? 정당화가 아니다. 현실이야. 정인호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아버지, 놀라지 마라. 너희를 죽일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는 권총을 여자에게 겨눴다. 윤지연, 너는 다르지. 너는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야. 안 돼. 정우가 여자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정우야. 싫어요. 차라리 날 쏘세요. 정우야. 지연은 내가 지킬 거예요. 7년 전에 못했던 거, 이번엔 제대로 할 거예요. 정인호의 손이 떨렸다. 정우야. 나를 이렇게 만들지 마라. 아버지가 먼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정우가 한 발 다가섰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권총을 내려놓으세요. 정우가 손을 내밀었다. 정인호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권총을 내렸다. 미안하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정인호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오랜만에 울었다. 나는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 유일한 아들을. 잘못된 방법으로요. 정우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날 진짜로 지키고 싶었다면 진실을 말했어야 해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어. 안 늦었어요. 정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함께요. 다음 날 정인호는 스스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있었다. 불법 인체 실험에 대해 자백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정인호는 담담했다. 7년 전부터 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억 조작 실험을 해왔습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서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 죗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정우와 여자는 경찰서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괜찮아? 여자가 물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아버지도 나도 모두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그럼 우리, 정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진짜 기억으로, 진짜 관계로.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잖아. 맞아. 그랬어. 정우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는 함께 지옥을 헤쳐나왔어. 그보다 강한 유대가 어디 있겠어? 여자도 미소 지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들은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빗속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6개월 후, 정인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강민수를 포함한 다른 연구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다. 연구소는 폐쇄됐고 재단은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정우는 피해자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 기억 조작 실험의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일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모두가 정인호의 실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여자는 다시 윤지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정우와 함께 단체를 운영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를 지지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연구소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건물은 이미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정우가 말했다. 응.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 지연이 대답했다.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한 거야. 진짜 우리? 그래. 거짓 없는 우리. 조작되지 않은 우리.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드는 기억은 전부 진짜야. 누군가 심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지. 지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함께 만들어 가자. 진짜 기억을. 두 사람은 빈터를 떠났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다. 하지만 그림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기억은 영원하다는 것을. 1년 후 정우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다. 정인호는 많이 늙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다. 정우야, 아버지.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다. 여기가 의외로 평화롭구나. 정인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속죄하기 좋은 곳이야. 아버지. 응?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언젠가는요. 정우가 말을 이었다. 언젠가는 진짜로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정인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면회 시간이 끝났다. 정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뭐? 지연이랑요. 이번엔 진짜로요. 정인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회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괜찮았어. 아버지한테 우리 결혼한다고 말했어. 뭐라고 하시던데? 축하한대. 그래. 지연이 정우의 팔짱을 꼈다. 그럼 우리 정말 하는 거야? 결혼? 당연하지. 이미 청첩장도 돌렸잖아.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모르지.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잖아. 진실을 찾아낸 거. 그에 비하면 결혼 생활쯤이야. 쯤이야? 꽤 어려울 수도 있겠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교도소를 나와 햇살 아래로 걸어갔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진짜 기억을. 조작되지 않은 진심으로 가득한 그런 기억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었다. 기억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만드는 기억. 거짓이 아닌 진실. 조작이 아닌 선택. 그렇게 기억을 바꿨던 여자와 기억을 되찾은 남자는 함께
미래로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